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아 대표 이광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유휴 시간이라고 하는 내가 휴식을 하거나 또는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 보자면 매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해봤으면 좋겠던 거고요.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짤 때에는 우리가 크게 나이대를 비교하는데, 여기 보시면 3년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21살, 22살, 3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걸 적을 때에는 너무 막연한 것들 있죠. 내가 그때 뭐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상세하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디에서 살 거고, 무슨 일을 할 거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또는 내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하면서 내가 살 거냐, 이런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도를 3년 정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1년 1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 연도에 내가 뭘 할지를 아직은 사실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3년 정도씩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실제로 들어와서 특성화고를 졸업했을 때와 인문계고를 졸업했을 때가 또 다를 거고요. 대학을 갔을 때에도 4년제 대학교를 가냐 전문대학교를 가냐에 따라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대학원을 가냐 취업을 하냐 또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표가 정말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의사를 하고 싶어요 한다면 나는 20살부터 28살까지 계속 대학을 다녀야 되겠죠. 인턴도 해야 될 거고 전공의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때까지는 학업이라는 걸로 꽉 채워져야 될 겁니다. 다른 걸로 한다면 저는 예를 들어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6년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6년 동안은 대학을 다녀야 되겠죠. 각각의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과정의 삶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살부터 26살까지 내가 뭘 할지, 어떤 걸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좀 변화되는 삶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을 쓰실 때에는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표, 직업, 성취감, 요 세 가지는 하나씩은 꼭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그 나이대에, 학생이면 학생, 직업이면 직업, 직장이면 어느 직장, 그리고 내가 그 나이대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그 나이대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성취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쓰실 때는 이렇게 숫자를 좀 적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순서대로 적어서 내가 뭘 해야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좀 적으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28살까지 적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 나와져 있는 것들은 요 전에 여러분이 지금 봤던 거 적는 것들은 조금은 러프한, 그러니까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의 내 직업과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적는 거고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내 일상이에요. 내일 당장 뭐 할지. 우리가 사실은 내일 뭐 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 지금 내가 지금 뭐 할지,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 하루에 대한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내일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으시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난 내일 누구랑 만날 거야. 그럼 누구랑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랑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 가장 안 중요해,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쭉 적으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적으면 이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요 5개 안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가지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 정도의 내가 뭘 할지를 적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동안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함에 있어서의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왜?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시간, 예를 들자면 내가 학원에서 예를 들어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어떤 것들을 성취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으셨다면 학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딱 1시간 안에만 그걸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소비 시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로 적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0분이면 50분, 60분이면 6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 단위로 적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적으시는 게 뭐냐면 이 중요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5가지 일 중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있다면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각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와 우선순위는 달라요. 중요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10분 타기가 나의 목표 중에 하나로 있어요. 내일 목표 중에. 근데 그게 내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도에 있어서는 한 4번째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 순서대로 그냥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지 1번부터 순서대로 적으시는 거고요. 중요도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작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일 할 일을 적어보고 한다는 사람과 내가 내일 할 일을 그냥 내일 뭐 해야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먼 미래라든지 너무 멀리 있는 생각보다는 당장 내일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서 이 일정들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꼭 해야 되는 것들 말고 정말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 놀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게임 레벨을 어디까지 꼭 올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쉴 수 있는 것들도 이 하루 소비 시간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둘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도가 아무래도 그러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중요도가 높을 거고 하고 싶은 것들이 주로 우선순위에 높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떻게 내 하루 라이프 스케줄을 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작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재라고 하죠. 그리고 분재는 실물 같은 모양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대신 이거를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네럴 셔먼 트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나무죠. 이렇게만 봤을 땐 잘 모르시겠지만 뿌리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정말 크죠? 네, 그리고 높이가 건물 27층 높이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개의 씨앗의 크기는 어떨까요? 두 개의 씨앗의 크기는 4.3m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강의를 하다가 우리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사세요? 물어본다면 저 종로 살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 대한민국에 살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 지구에 살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로에 사는 순간 나는 종로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세계에 사는 순간 내가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친구도 한국인이냐 세계인이냐 달라질 거고요. 조금은 멀리, 조금은 더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한정 지으면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리고 내 미래를 설계를 하실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한정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둬둔 상태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 깊숙이 꼭 간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우리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